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됐죠. 그걸 확인한 오늘 우리나라 첫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상승폭도 좀 제한적으로 가는 게 좀 아쉽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동안의 시장을 짓눌렀었고 가장 큰 악재였었던 부분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시장 낙폭을 회복하는 그 폭이 좀 생각보다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향후에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연준이 얘기한 연 3회가 아니라 시장에서 얘기하는 연 6회까지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종반 순매수를 한 걸로 본다면, 특히 이때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이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몰리고 있죠. 2차 전지도 그렇지만은 이 네이버, 카카오톡을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걸 봤을 때, 역시 금리의 인상에 대한 사이클 종료에 이 수혜주들로 또 매수세가 또 몰리는 것도 이제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가총 상해주들 대부분은 상승세가 가고 있죠. 우선 중소형 종목별로 이제 장세가 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 상해주들로 외국인들이 또 기관도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좀 상승력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개인 쪽에서의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집중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중소형주들은 이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 대형주 또 대형주 중심의 반도체나 이런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그리고 이 성장주 중심의 이 대형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이 통화 정책이 우호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지려고 하려면 역시 펀더멘털이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는 추세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추이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면 실적이 좋은데 잘 가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모두 켜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좋고 좀 상승하는 종목도 더 많은 시장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계의 좀 쿠팡이라고 불리는 종목인데 어제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35,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국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 무상 감자 소식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9%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0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D&D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부문의 분할을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5% 넘게 빠지면서 29,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UIL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과 전자담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4,72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약보합권에 들어있던 주가는 지금 강보합권을 돌려세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4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D&D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 부문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과 에너지 사업으로 분할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KD&D를 에너지 업체로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전에 이제 뭐 인적 분할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던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랐었죠.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SKD&D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인적 분할하기 전에의 그런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오히려 좀 인적 분할 좀 그 상장, 뭐 재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까워지는 시기 때 좀 약간 좀 차이 실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SKD&D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한 이후에 이제 SKD&D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의 임대업이나 이런 부동산 그 관련 산업이 가장 주 업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상장하는 이 에코그린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만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좀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SKD&D에 대한 가치는 저는 그 전에 주가를 올렸었던 이 저평가 가치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은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 그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좀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4분기 때도 이 흑자 전환,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죠. 지금 원래 그 전에 예정됐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뭐 그 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3분기 때 안 좋았었던 부분이 4분기 때 그 리스크 부분은 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4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억 이상, 최대 뭐 90억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한 자릿수 프로젝트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고정비 부담은 여전한 상태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작년이죠. 이 작년에 2월달 작년에 한 2, 3분기 때의 그런 실적에 대한 회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연료전지 프로젝트죠. 이쪽에서 매출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뭐 80억 이상, 그 이상 뭐 100억 가까이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뭐 3월에 이제 분할하는 그런 좀 그 재상장하는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에너지 관련 회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장에서의 멀티플을 제대로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저는 보유 관점을 계속 하는 게 맞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들 같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SKD&D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SKD&D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연일 주가가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지금 뭐 수익권으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덜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좀 약간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고점에서 좀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재상장한 이후에 이 자산 가치만 봤을 때도 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 관점을 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대신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D&D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 34,000원, 손절 라인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UIL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상의 증권에서는 UIL에 대해서 내년 실적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을 좀 살펴본다면 비중이 휴대폰 부품에서 91%, 전자담배 부품에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되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하실 때 휴대폰 부품이 대부분 실적을 차지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20%도 안 되는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부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UIL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쪽 같은 경우가 특히 스마트폰 산업이 좀 하향 산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부품 쪽에서의 실적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죠. 원래 대부분의 물량이 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올해 이 삼성전자 그 쪽에서의 스마트폰 쪽에서의 실적도 그닥 좋다라고 좀 평가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UIL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부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 내년에도 좀 낮은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장에 높게 평가하고 있죠. 특히 좀 필립 모리스에 대한 이 납품에 대한 수주 부분 같은 경우가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PMI 쪽에서,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UIL의 이 주가의 멀티플이나 뭐 이런 부분을 주는 건 좀 제한적으로 좀 주가 수준 봤을 때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시장에서도 평가도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UIL의 주가가 이제 8, 9월 달에 고가를 찍고 주가 내려온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 UIL에 대한 어떤 저평가 구간에 대한 부분은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어떻게 보면은 뭐 인도 법인이나 또 이제 이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본업에 대한 뭐 가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선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UIL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현재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PER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8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죠. 이 스마트폰 부품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배 이상의 밸류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UIL이 휴대폰 부품 업종으로 분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UIL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지금 현재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저평가 수준은 좀 맞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의 관련된 그런 지금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UIL에 오늘 좀 하락하는 걸 봤을 때도 이러한 효과가 좀 안 나타나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IT 장비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유동성은 당분간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도 지금 현재 그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저는 이제 어떤 저평가 그 버티는 전략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매수 단가를 너무 낮추면서 뭐 대응하기에는 수급적인 부분 또 이제 이 거래량 같은 부분이 좀 따라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5,500원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 어떤 거래량과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매수할지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할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L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500원, 손절 라인 4,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또 HBM 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좀 오가면서 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종목의 변동성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 고영도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나 뭐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정말 이 상반기도 안 좋았죠. 상반기 이후에 중반 넘어가면서 안 좋았었는데 이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요가 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올해 2, 3월에 고점을 찍고 많이 좀 내려왔던 그런 상황인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사이클 특히 이제 고성능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생산량이 기대감이 높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증권사에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WLP라고 하죠.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경우가 이 고영의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을 넓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뭐 이 반도체 이 전반 기업들은 패키징 기술로 패키징에 대한 그 기술을 계속 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능 또 이제 다양화됐을 때 신규 검사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고영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폰, 뭐 자율주행, 뭐 개인 이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고성능화가 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반도체 쪽에서의 이 계속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AI와 관련된 이 고성능 반도체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AI와 한번 AI라는 그 타이틀이 일반적인 어떤 스마트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전 사업 쪽에서의 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 고용의 어떤 검사 장비에 대한 이 고용 외에도 다른 검사 장비 기업들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새롭게 사업에 진출한 부분이 바로 이제 로봇 사업이죠. 이 뇌수술용 이 의료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가시화는 되고 있죠. 특히 올해 3분기에 이 성균센터병원 그리고 인천 성모병원에 2대를 좀 공급했던 걸 봤을 때 우선 뭐 2대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어떤 그 제조 상품이 아니죠.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이 의료용 로봇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국내를 시작으로 계속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 최대 8대를 판매하는 걸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 내년 3, 4월경에 FDA 또 승인을 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간다면은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밑골이 달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버티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오늘 저점을 찍고 다시 돌려 세운 만큼 버티는 것에 더해서 신규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이 고용의 목표 주가는 18,000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밑꼬리가 안 달았으면 뭐 거래량도 어제보다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신규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 관점을 드리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 하지만 밑꼬리가 다는 상황으로 갔을 때는 추가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춰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포트에서 이 투자자분들의 이 포트에서 20% 이상은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17,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3,000원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고용에 대해서는 버티는 것에 더해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 라인 1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달 23일에 공략을 해주신 MBT가 27%대로 벌써 목표가에 도달이 됐거든요.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12월 산타랠리 혹은 1월 효과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주도주군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드렸을 때에는 주도주가 이렇다 할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다수의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FOMC도 정말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지금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중심 혹은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MBT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공략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조금은 더 지켜본 다음에 일단 지금은 반도체 IT와 2차 전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오늘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MBT와 같은 기업들은 천천히 다시 모아가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냐, 아니면 테마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MBT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저라면 지금은 현금을 조금 아끼셨다가 주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포트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많을 거거든요. 이쪽에 조금 더 힘을 보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를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주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도 17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좀 공략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전선 쪽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아, 전선 쪽이요. 네. 전선하면 좀 최근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소식이다 하면 이제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망 사업을 좀 민간에 개방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이 네. 소식을 전해 받으면서 좀 급등세를 보였던 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슈를 좀 크게 다뤄봐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그것도 우리가 네. 다뤄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상황 속에서 사실 예전처럼 총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거의 다 이제 원자재 관련한 전쟁들이 조금 많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이 에너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전기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원전 에너지 이러한 재생 에너지라든지 기존의 이제 발전기용의 이제 에너지가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금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전기 그리고 풍력 그리고 원전.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참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레포트 기관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정말 좋은 실적이 나타날 거다. 네. CS 윈드,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 이러한 기업들이 거론이 되면서 실제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과연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이쪽 신재생 에너지를 인정을 해줄 것이냐. 또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또 이쪽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원전은 최근에 장 마감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두산이 10년에 걸쳤지만 그래도 이 1조에 달하는 계약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액도 금액, 기간도 기간이지만 해외 수출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신한울 네, 원전이었다라는 것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장성을 바라본다면 풍력이라든지 원전은 체크해야 되겠지만 시세가 난 쪽을 또 본다라고 하면 전선 쪽 혹은 이 송전 네. 산업,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쪽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좀 어떤 쪽으로 트레이딩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보면 저는 전선 쪽을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우리 개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기업입니다. 네. 특히나 생산을 해내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공장들이 증설을 하게 되면 고덕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지금 대단지 들어오고 네. 있고 저 인천 송도에 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엄청나게 또 이제 지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문제는 전력을 생산해내더라도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주는 송전망에 대한 이 부족이 굉장히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국가주도 사업은 민간인에게 잘 개방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얼마나 한전이 지금 급했으면 민간인에게 또 이 송전 관련한 사업을 또 개방을 해주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 재룡전기, 재룡산업, 뭐 LS그룹주처럼 배전 관련한 기업들만 먼저 움직였고 따라서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전선 쪽은 사실 시세가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순환매의 수급을 좀 놓고 고려해 보면 반도체도 그동안에 좋았던 쪽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막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전력 에너지 쪽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쪽보다 덜 시세를 받았었던 전선주들이 수급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선 기업들 정말 이 해외에
해외에서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만큼 확실한 이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사업부들이 많아서 저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수급 현황 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최근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전선주들이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이제 공략할 종목을 잠시 후에 뭘 말씀드리겠지만 네. 외국인들의 픽을 좀 강하게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관의 킥을 뭐 받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나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관은 여전히 우리 편이 지금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불편한 팩트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외국인의 픽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할까요? 대한전선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바로 이제 수급 화면부터 보시죠. 자, 대한전선은 수급 화면을 놓고 보면 네. 기관은 계속 매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지금 거의 뭐 2달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그 가격대를 보면 대한전선이 시세가 많이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한 번 더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거래량이 오늘처럼 좀 터져주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추세가 좀 변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선주들은 크게 이제 6개 기업으로 제가 이제 분류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들 중에 3분기 기적 실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약 569%. 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0%에 가까운 이 실적 성장세를 좀 나타낸 그러한 기업이 이제 대한전선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구리 가격과 연동하면서 한번 이슈가 되었을 때 시세가 너무 이제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업이 6,000원에서 7,000원 가격대를 좀 유지를 했었는데 2021년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5만 원으로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10배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내온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라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우나 계속적인 이제 해외 매출의 비중의 증가, 그리고 이제 한전 쪽에서 새롭게 이제 수주를 받는 부분들이 실적에 내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실적 좋거든요. 네. 그럼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따라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좀 프로젝트들도 꽤 많이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 좀 지중 전력 케이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해저 케이블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하려고 한다고요. 네, 일단은 케이블 시장에는 2가지 산업이 크게 있어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지중, 그러니까 땅 위가 있고 네. 해저, 그러니까 바다 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중은 거의 대한전선이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고 네. 해저는 대한전선도 물론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LS전선이 워낙 지금 네. 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전선은 유럽 혹은 이 해외에 진출을 할 때도 해저 쪽보다는 지중 쪽에 이제 이 강점을 가지고 좀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 그래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왔는데 여기에 만약 해저 케이블 쪽의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성장성 그리고 다양성을 또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매출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해외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이 MOU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과 같은 기업들은 빠르게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천천히 지켜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또 같이 언급을 해주신 LS 그룹주 중에서 이제 LS 전선 아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좀 가지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의 주가 양상을 저희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좀 테마적인 성격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이제 못 가다 보니 이렇게 테마에 힘을 타고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도주의 힘을 써야 할 때 그러니 테마주에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자금들이
반도체 IT라든지 시가총액 좀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럼 앞서서 좀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대한전선 가격 전략 들어봐야겠네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세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장중에 한 7%까지 갔는데 그냥 바로 치워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현재 11,970원인데 저는 오늘의 종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 하지만 올라왔을 때는 매물맥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쭉 주봉으로 한번 돌려보면 거의 뭐 2021년 시세를 낸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거의 뭐 1년 반, 2년을 지금 쉬어간 상황이라서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도 물량이 제법 이제 많이 나오겠으나 저는 1차적으로 16,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18,000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룸 자체가 남아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 종가 베팅할 종목 짚어주셨고 목표 주가 지금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18,000원까지도 올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장중에 빨간불을 켜주긴 했었는데 내만을 나를 맞은 만큼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2,508선의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6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34선의 종가를 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꽤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사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외국인은 이제 5천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1조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는데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1,374억 원 그리고 기관은 2,332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508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이제 좀 열어놨어요. 제가 왜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아니고 왜 선물 시장 지수를 열어놨냐면 사실 이번 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래일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한번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럼 어디서 많이 플레이를 했느냐? 파생 시장에서 좀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수 포지션, 특히 이제 콜옵션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수익을 이제 보는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조금 비중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 포지션을 수익을 확정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 포지션인 매도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중반 그리고 장 후반부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그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이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동성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왜? 미국은 저렇게 잘 갔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공교롭게도 이 FOMC라고 하는 엄청난 이벤트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늘이 하필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타가 아시아를 가장 늦게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유럽에 먼저 갔다가 어제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 이제 저는 그래도 다음 주쯤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온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 수급의 이제 변화가 오늘 좀 나타났다. 특히나 그동안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연기금의 수급이 대형 반도체 IT 위주로 수급이 이제 조금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안 들어왔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네. 그때서부터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외국인 수급에만 너무 몰려 있었던 네. 반도체 IT, 여기에 기관, 그것도 연기금의 이제 수급이 만약 지속성을 띠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격대에서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들이 올라갈 때 오늘처럼 중소형주들은 시장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움직이지? 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올라가고 나서 잘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느꼈다시피 HBM에서 뭐 온디바이스 AI, 여기서 뭐 ASML 이슈, 그리고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그런 테마주들이 네. 한번 휩쓸고 또 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반도체 IT 투톱을 기준으로 오늘 또 이슈가 되는 반도체 쪽 여전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장 오늘 내일 마주의 달을 맞으면서 마감을 기준으로 하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엔 다시 또 양대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정말 마감까지는 끝까지 살펴보셔야 되겠고 오늘은 반도체주 위주로 좀 수급이 나타나면서 좀 주가 역시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마감까지도 2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 미국의 훈풍을 받으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좀 지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한 가운데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31%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1.93%의 강세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유통업종이었습니다. 유통업종에서 1.78%의 강세가 관찰된 가운데 국동이 29.97%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3%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2.57%의 강세를 보여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업종에서 2%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금리 인하를 확인시켜준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선점해 볼 만한 섹터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1월을 노린다면 전장을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시황과 업황이 함께 움직이는 건설주를 선점해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제약 바이오와 신재생 등 성장주 중심의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전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좀 의견들이 각각 좀 갈리는 것 네. 같아요. 이제 바라보시는 이제 섹터들이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나는 네. 날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봐야 될 쪽은 역시나 반도체 IT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2차 전지가 얼마만큼 좀 빠르게 이 업황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이제 HBM, 온디바이스 AI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는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실적이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도체 IT를 좀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서프라이즈급의 흑자 전환이 나오게 되면 네. 시장은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또 시리즈에 가우스 AI를 탑재를 해서 내보였을 때 시장의 반응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만약 흥행을 거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 또한 반도체 쪽에 또 수급이 몰리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인하되었다 보니까 많은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인하 이야기는 있었지만 네. 인하하기까지 시간이 아직은 많이 지금 남았다.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5%대 금리가 과거 이제 한참 좋았을 때 2%대로
내려가려면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염두하고 이제 플레이하시기보다는 지금 계속 산업 뉴스가 나오는 쪽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히나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앞서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 SK하이닉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네. 오랜만에 시가총액 2위 자리에서 마감이 됐어요. 좀 장중에는 시총이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네. 마감 기준은 99조 원대입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이 기업은 갈 길 갈 겁니다. 갈길 우리가 갈까요? 네. 굳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를 오늘 사서 뭐 내일 수익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내년 하반기, 내년 이맘때쯤 1년 농사를 이들이 잘 지었다면 네. 우리가 웃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고 네. 만약 1년 농사를 못 지었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건 뭐 지나가고 봐야 아는 거긴 한데 저는 충분히 갈 길 가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믿음을 좀 주자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IT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강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HPSP 거론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CXL이라고 하는 또 테마가 갑자기 또 부상이 되면서 네. 네오셈, 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를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소형주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공략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성향에 맞게 좀 네. 고르셔서 반도체 IT 내에서 저는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당장 이제 내일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왜 셀트리온 그룹사 중에서 제약이냐? 합병이 되지 셀트리온 않는 유일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이제 같이 이제 모여요. 네, 그쵸. 그래서 거래가 안 됩니다. 네. 네, 18일부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냐? 혹은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 거래 정지되기 전에 나온 만약 차익 물량을 통해서 나온 네.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선택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네. 됐네. 5.78%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또 주주가치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믿어줘야죠. 네. 뭐 이제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믿어보고 거기에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해줄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위치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한번 주주가치 재고 어떻게 살펴볼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인터넷 대표주들도 좀 오름세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체크해 볼까요? 가장 최근 들어 이제 불편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보느냐인데 진짜 이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네. 그런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평균 단가가 보통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네. 좋게 이야기 드리면 그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카카오가 7만 원, 8만 원 그 이상 막 시세를 내기에는 네.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윗가격대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 매체들이 카카오 굉장히 좋다 혹은 금리 인하되면 인터넷 플랫폼 주들이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거 잘하면 추가 매수해서 내가 평단만 낮춰 놓으면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는 올라올 때마다 덜어내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는 저는 사실 다르게 봤거든요. 네. 카카오보다도 저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감이 문제예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다르게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이브 클로버 X부터 해서 뭐 웹툰 혹은 AI 뭐 빅데이터까지. 그런데 나온 뉴스 대비해서 주가는 안 올랐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모두
눈높이를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고 계실 것 같은데 확 좀 내려서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추매는 위험하다. 네. 대신에 없으셨던 분들의 이 두 기업의 조정을 노리는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는 평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불편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SKD&D와 UIL 그리고 고영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SKD&D와 UIL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고영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AI와 HBM 검사 장비 수요가 기대되는 만큼 비중을 확대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전기 전쟁이 임박한 만큼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장주와 섹터별 시속게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